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4월 2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중앙일보가 아침에 인터넷판에 올린 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이야기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 이후에 부쩍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막말 수준의 아주 강도 높은 그런 조롱과 야유를 퍼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나 다 짐작을 하고 있죠. 경쟁자 차기 대권을 경쟁을 의식을 해서 한동훈을 공격을 하는 것이다, 명폭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 분석이 일반적인데, 중앙일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독고다이 홍준표가 변했다. 한동훈 폭격 뒤엔 2021년 악몽. 2021년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선을 해서 졌다는 이야기죠. 자, 그때의 악몽 때문에 지금 한동훈을 폭격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의도에서 가장 화제를 부리는 인물 중 한 명이 홍준표 대구시장이고, 평소에 독고다이, 자기 멋대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독고다이로 불렸었는데, 4.10 총선 이후 윤석열 방패를 자처를 하고 한동훈 저격수를 자임을 해서 친윤석열로 거듭나고 있다. 물론 본인은 친윤 이 평가에 대해서 또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 책임론에 선을 그어왔고, 특히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을 16일 날 하기도 했는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철부지 초년생이 셀카나 찍고 다닌다, 대권 놀이를 했다, 주권에게 대들다가 패세자가 됐다, 문재인의 사냥개, 이런 식으로 선거 패배 책임을 몽땅 다 선거 패배 책임을 넘기는 뿐이 아니고 아예 그 태생을 부정을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때린 인물 이러면서 보수가 아니다, 국민의힘 얼성거리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 갈라치기, 이것은 일반적인 분석인데, 왜 홍준표는 친윤 반 한동훈으로 보이는 길을 가는 걸까? 이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하다.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친윤 주류의 지지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유력 주자 초전 박살. 자, 대통령의 지지, 정치권에서 깨지지 않는 불문율이 하나 있죠. 현직 대통령과 척을 진 여당의 대선 주자는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자, 대통령이 자력으로 자기 대선 후보를 만들기는 어려워도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낙선을 시키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대선 후보 경선뿐이 아니라 본선에서도 낙선을 시킬 수 있다. 안 도와주면 낙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낙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인데, YS의 발탁으로 대선 후보까지 올랐지만 1997년에 이회창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DJ 김대중 비자금 수사 유보 결정을 둘러싸고 YS와 그때 충돌을 했었죠. 검찰이 DJ 비자금 수사를 중단하자, 그러니까 DJ 비자금을 계속 수사를 검찰이 해야지 반대편 후보인 그 이해창이 유리하죠. 이해창과 DJ가 맞붙었으니까 계속 비자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YS가 대선 앞두고 그 수사 중단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 당 후보는 이해창인데 상대 쪽에 DJ에 대한 수사를 중단을 시켰죠. 두 사람이 50년 동안 애정의 관계가 있으니 그것이 이제 작용했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니 이해창이 크게 반발을 했죠. 반발을 해서 결국 그 YS 탈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YS 탈당을 요구를 하고 선거 기간 동안 내내 현직 대통령과 여당 후보가 막 반복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DJ에게 졌습니다. 1.6%포인트 졌죠. 그런데 YS가 2011년에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나에게 탈당하라고 그래서 이해창이 탈당을 하라고 해서 탈당을 한 뒤에
유해창 씨는 절대 대통령 안 시키겠다고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 주자와 대통령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대통령의 지지가 절대 필요하다. 다음 대통령이 되려면은 그것 때문에 이 윤석열 행보를 보인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책임 없다. 총선에서 전부 다 한동훈 책임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친윤 주류의 지지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그때까지 친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면은 윤석열 실제로 지난번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독구다이 홍준표의 저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다. 저력은 여론조사에서 처음에 굉장히 뒤졌지만은 나중에 맹추격을 하는 그런 저력을 보였는데, 한계는 뭐냐면 세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윤석열 대세론 이렇게 밀리면서 조직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친윤 주류 지지를 이번에 받으러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전략 세 번째 이유는 유력 주자 초전박살 한동훈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홍준표의 한동훈을 겨냥한 메시지가 16일 발표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 자기 당대표 1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이었죠. 44.7% 한동훈을 선호한다. 이 여론조사가 나온 뒤에 홍준표는 더욱더 목소리를 더 세게 냈다. 폐쇄자, 배신자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배신자 거래니 발끈해서 SNS에 또 글을 올렸었습니다. 한동훈의 당권 장악은 홍준표 시장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지금 이번에 전당대에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이야기가 많은데, 이 한동훈이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 선출되면 당원들의 재신임을 받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는 건 절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당심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한동훈에게 쏠릴 경우 홍준표는 3년 전 대선 경선과 같은 구도에 놓이게 되는 거죠. 홍 시장 측은 당내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은 부담이지만 지금이 아니면은 한동훈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이게 아마 속마음일 겁니다. 자, 그런 각자의 정치적 이해 계산 속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하루 2번 브리핑룸 찾은 대통령. 소통과 설득으로 국정 변화 하겠다. 취임 후 첫 직접 인사 발표. 비서실장의 정진석, 정무수석의 홍철호 임명하고 소개도 했죠. 그리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하면서 기자들과 예정에 없던 질의응답도 벌였다.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였죠. 한 1년 5개월 만에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어제 일문일답 중에서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을 만나서 국무총리 인선을 논의하겠다. 이 부분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대목이죠. 어떻게 국무총리, 대통령의 인사권을 그렇게 협의의 대상이 되는가. 그 생각은 저는 여전한데.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얘기 많이 들으려 초청했다. 이 민심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양측 영수회담 관련 대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무제한 총리 인선에 시간 걸린다. 야당 친명계에서는 최상병 특검도 논의해야 된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후임 총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 영수회담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 자기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임 총리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을 통해 후임 총리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와 의견을 구한 후에 인선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의 여야 입장을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다.
그렇지만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찾아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에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자, 이재명과 적극적인 소통하겠다. 제가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검찰과 법원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쨌든 뭐 협치가 돼서 국정 운영이 안정이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애로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구애. 순진한 생각이죠. 지금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조국이나 전부 다 민생, 협치 이것은 말로 입으로만 하고 실제로는 이 전국을 어떻게 흔들어 보겠다는 이재명 조국 방탄을 위해서라도 그런 속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좀 순진한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협치 말로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협치를 말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치 그게 뭐냐,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나옵니다. 이재명은 짐짓 협치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하고 있지만 다른 민주당 강경파들은 협치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다수당인데 이 주장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와 사설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면 기사는 협치 치워라, 야 차기 지도부 벌써부터 강성 발언. 사설은 민주당 협치 거부 2.8%포인트 국민만 떠나면은 역전 명심해야. 자,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서 협치는 없다는 강경 목소리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 두 번의 총선에서 연달아 180석 안팎의 절대다수 의석을 몰아준 민심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민심을 받들려면 대여 투쟁으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에 출마하는 조정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 국회 만들겠다. 총선 민심 관철이 의장의 역할이다. 국회의장은 원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장이 되면 당적을 이탈을 하죠. 당적을 내놓죠. 무소속이 됩니다. 그런데 총선 민심 또 민심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철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다. 민주당이 이겼으니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의장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추미애 역시 국회의장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죠. 혁신의장 역할 많이 기대한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중립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회의장은. 당적 이탈을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박찬대 최고위원, 원내대표도 출마한다는데 박찬대는 21대 때는 몰아준 의석에 부응을 못했다. 그렇게 입법 독주를 해놓고는 단호하게 개혁에 매진하겠다. 이 협치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형배, 과거에 꼼수 탈당. 이 민형배가 다시 또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걸 맡았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이면 대체적인 이제 방향을 정하죠. 민형배가 뭐라고 했냐면은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형배가. 자, 사실 내용은 그래서 민형배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치라는 말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 협치를 대여관계의 원리로 삼는 건 총선 압승이란 민심을 배반하는 행위다. 또 민심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촛불 민심, 이번에는 총선 민심 하면서 마음대로 막 몰아붙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게 자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조건과 자질이다. 고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는 각종 쟁점 법안과 의사일정을 놓고 여당과 협상, 조율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그런 사람에게 협치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추미애를 비롯해서 전부 다 협치 거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아무리 여야가 대립 갈등해도 주요 정당 정치인들은 협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협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그런 상식이 지금 민주당에 통하지 않는다. 반윤석열 바람으로 압승했는데 협치 부정, 폭주 면허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 국민의힘은 90. 그런데 득표율은 50.45% 대 45.05%.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였죠. 그런데 5.4%니까 그 절반인 2.8%포인트의 국민만 생각을 바꿔도 민주당 우위는 역전된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득표율은 8.4%포인트 차이였는데 지역구 석수는 거의 2배 차이가 났었죠. 이 소선거구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4년간 민주당은 각종 쟁점 법안들을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켰죠. 검수완박. 그 2배, 의석수 2배, 그 지역구 의석수 2배만 믿고 폭주하다가 국민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내줬죠. 민주당은. 그때 위장 탈당한 사람이 바로 민영배인데 지금 협치 거부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다시 그 길을 걷는 것 같다. 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재명 사법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죠. 특히 최근에 뭐 이화영의 거짓 진술, 뭐 법정에, 검찰청에서 술판 벌어졌다. 이것을 진짜다. 이재명이 100% 진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뭐 수원지검, 대검, 수원구치소 때로 몰려다니면서 막 농성을 하고 있죠. 누가 봐도 이 술판은 거짓말로 지금 판명이 나고 있는데 오직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 그것을 그 진술을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돌리기 위해서 이런 모든 그 민주당 의원들이 불때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술판이 지금 먹히지가 않으니까 거짓으로 들통이 나고 있으니 이화영이 또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이명 기사입니다. 이화영,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서 나를 해유했다. 검찰 무슨 소리냐? 친분에 있던 이화영과 가족 요청으로 접견을 한 거다. 이화영 척 술판 해유여 또 진실 공방. 술판은 이제 끝났고 벌써 거짓말 한 걸로. 이화영이 김강민 변호사, 민주당 경기도 의원입니다. 민주당 사람입니다. 김강민 변호사를 통해 옥중서신이라는 걸 또 내놨는데 거기에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이번 진술서 옥중서신에서는 검사가 정관 변호사를 소개해서 해유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A 검사가 연결해줘서 1313호실 검사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옥중서신이라는 데서 변호사가 그 정관 예우 변호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고 김성태가 진술한 것을 인정을 해라. 그리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을 해주면은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죠. 어떤 각본을 짜낸 것 같은데. 그런데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그 변호인은 이화영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이화영과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을 했다. 자, 접견일. 지금 이화영은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김성태가 이제 진술은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것을 같이 인정을 해라. 그러면은 당신은 죄가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접견일 그 변호사와 정관 변호사와 이화영이 접견한 것은 김성태가 체포돼서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이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체포도 안 되고 그때 동남아 도피 중이었죠. 그런데 김성태가 진술한 게 없는데 그 진술을 한 것을 인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변호사 본인도 정관 변호사라는 본인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화영 수사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온 적이 없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래서 지금 이화영 결국은 그 자기 재판도 1심 재판이 6월 7일 날 나오죠. 자기 재판도 그렇지만 이재명에 대한 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 이런 것을 어떻게든 밀어보려고 뒤로 밀어보려고 막 거짓말을 해서 술판 거짓말을 해서 이게 돌통이 나니까는 아 이번에는 이 정관 변호사를 검찰이 나에게 보내서 해유를 시켰어. 뭐 이렇게 또 새로운 이 의혹을 또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또 며칠 가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동아일보 기사에 이 대목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대책단을 출범하고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으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메시지를 내야 한다. 아니 검찰에서 술판을 벌여주고 있다는 이런 가짜 이야기 이 검사가 뭐 변호사 한 사람을 내세워서 해유를 했다는 이런 뭐 그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뭔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조국이 그 대검에 몰려가가지고 검찰청 없애고 기소청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왜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무 말이 없느냐. 이런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이 여권 안에서 상당히 치솟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이 신청도 해야 된다고 일선 수사 검사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원석이 꿈쩍 안고 있다는 거죠. 이원석 임기가 8월에 끝납니다. 아마 8월 달까지 그냥 평온하게 있다가 나갈 준비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과 법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흑역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 그리고 행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입니다. 뭐 지금 총선 치고 나서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3면입니다. 윤재욱 비대위원장 안 맡겠다 했다가 토론 끝에 비대위원장 추천은 내가 해주겠다. 오늘 중진 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 그 후보 논의할 듯하다. 그리고 여당의 새 원내대표는 다음 달 3일 선출된다. 근데 총선 반성을 위한 혁신형 비대위인지 아니면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인지 그것조차도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현실입니다. 당선자들만 희희낙낙하고 있고 낙선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을 토로를 하고 있고 당 지도부는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2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